저는 자영업은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이쪽에 소질이 있거나 뭐 꿈이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음, 남편이 회사 생활 한 25년 정도 했어요. 근데 IT 쪽을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회사가 저 노키아라는 회사가 마지막 회사였거든요. 근데 음, 다니면서 이제 회사가 법인을 우리나라에서 취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 회사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명퇴를 하게 되어서 그때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때 한참 막 사회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회사원들이 명예퇴직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막 음, 뉴스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뭐 퇴직금으로 회사를 자영업을 하면은 치킨집을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제가 치킨집을 했었거든요. 아, 1년 안에 망한다, 6개월 안에 망한다, 막 이런 게 엄청 보도되던 시기였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동생이 권해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되면서 참 운이 좋았던 게 그래도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학교 상권 들어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 대학 음, 상권에. 네. 운 좋게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오, 들어와서, 네, 그래갖고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둘이 엄청 많이 부딪혔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회사원이 제일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 같아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가, 밖에 세상에 발을 딱 내들었는데, 이 세상을 헤쳐나갈 일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처음엔. 근데 제가 조금 보면은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저한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그 프랜차이점이긴 한데 막 완전 100% 프랜차이점이 아니고 막 100% 프랜차이점이라 말하는 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재료를 음, 거기서 다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고요. 반은 거기 거 고기라든지 중요한 거 거기서 쓰지만 나머지는 제가 쓸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점을 제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쓸 수 있는 50%의 조건 안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을 해서 이 대학 상권에 맞는 제가 그 세트 메뉴를 오, 개발해가지고 지금 제가 10년 정도 지금 대학 상대를 하면서 일을 했을 때 이 대학 상권의 아이들 중에 저희 집 모르는 집 없고요. 저희 오, 집 인심 좋다고 소문 다 많이 났고 저희 집 인근에서 저희 집을 봤을 때 저 집은 맨날 바빠. 맨날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이럴 정도로 10년 정도 저희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지나다 본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한 네.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가 될 줄 모르고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다시 좀 바꿔보자. 그때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업계에 대해서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게 이 안에서도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인지를 네네.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블루오션이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았어요. 이 업종에서. 그때 제가 지금 선택한 게 지금 이제 쪽갈비집이었고요. 자, 뭐 오, 다른 지역엔 많이 있지만 저희 이 지역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됐고 이거 선택하고 제가 또 이제 접목해가지고 하기 했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저희는 잘 됐었어요. 여기는 배달까지 저희는 같이 했어요. 이거를 이 쪽갈비도 이 본사에 시작했을 때는 배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했던 이 일이 홀도 되게 컸지만 배달까지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쪽갈비를 제가 병행을 시킨 거예요. 배달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쪽갈비가 되게 폭풍적으로 굉장히 잘 됐었어요. 저희 코로나 때. 그러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 힘들다고 했을 때 그쵸. 저희는 정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 그 자영업한테 주는 혜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매출 얼마 떨어지면 뭐 보상 같은 거 있었다. 손실보상금. 저희 그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자영업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골병 아닌 골병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는 몸이 망가지겠다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던 차였습니다. 전 그렇게 지금 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 자영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10년 지나면서 내가 좀 이 업계에 대해서 좀 파악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10년이면 그래도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영업 네네. 업계에서 지금 그 레벨까지 갔는데 그 다음 단계를 자영업 쪽으로 계속 더 추진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제가 알고는 인셀덤 또 대리 점장님이시고, 예, 이 네네. 인셀덤을 또 선택을 해서 나름 이를 영업적, 원래는 자영업이면 찾아오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또 찾아가는 비즈니스를 또 하나 새롭게 아예 이 영역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영역,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지만, 약간 이 영역에 지금 도전하게 된 뭐 이유라든가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이 셀더미 사업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몸이 아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파서 제가 쉬어야 됐었거든요. 다리 수술을 하고 한 2달 정도 병원에서는 쉬라고 말했는데 가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한 열흘 정도 입원하고 나와서 제가 한 2주도 쉬지 못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후유증이 쉬어야 되는 이 후유증이 음,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돈을 많이 조금 더 벌지 모르겠는데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시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노력과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또 뭔가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인셀덤을 알게 됐어요. 인셀덤을 3년 전에 뭐 핫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고 인셀덤을 알았고 이제 제가 사업장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처음으로 야, 어떤 강의 이런 거 사실 자영업 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 들을 그런 거는 그죠.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인셀덤의 수석 대표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아, 저분은 어떻게 내 삶을 저렇게 쏙 빼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 내 삶에 들어와 봤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쿵 어, 하고 내려앉았었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얘가 뭔가. 그래서 한 두세 번을 제가 가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상을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 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건 사업을 해야 이게 돈이 되냐? 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돈 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물어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분 안에 설명을 딱 해주셨어요. 아주 뼈대만 추려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탁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대리점장 사업이네. 대리점장 가지 않으면 이거는 시간 오래 그렇죠. 걸려서 가야 되는 사업이네. 근데 저는 그때 이걸 결정할 때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몸도 아프고 이 시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상황하고 이걸 전에 받았던 이 상황하고 저거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대리점장을 빨리 가자. 그리고 갔는데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자영업을 제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되겠다는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코어가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알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아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교육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제가 겪어보고 나서는 아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알아봤구나. 깊이 어,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결정을 하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그분들이 나한테 전해졌던 거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음, 틀려서 아, 이 방법을 좀 타개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면 또 이 방법을 타개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일단 해결할 방법을 맞아요. 예. 찾는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뒤졌을 때, 나 사실 대표님 강의를 처음부터 들었어요. 인셀덤 하기 전부터 강의를 들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 대표님은 한국말 하시는데 제 귀에는 외계인이 얘기하는 걸로 들린다고. 저는 그때도 그게 그렇게 들렸었어요. 아, 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아마 대표님 말 듣고 좀 더 다져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 몰랐으니까 그냥 그거는 제꼈어요. 진짜 완전히 제낀다고 말하잖아요. 제 거 언제부터 제끼고 들었어요? 몇 년 전 또, 인셀덤 하기 전부터 들었어. 오래 전, 그니까 뭐 올해 몇 년 전은 아니고요. 그냥 그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아무튼 오래 전은 아니에요. 대표님. 한 어, 1년? 1년. 근데 오케이. 제가 그때 다 제꼈어요. 그걸 다 제끼고 나하고 틀린 세상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고 제가 이제 제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와 닿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대표님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이제. 인셀더무라고 하는 걸 점프하기 전에 그래도 이게 사람은 또 현실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또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잘 됐다고 하는 케이스는 말 그대로 또 물론 안 되면 더 안 좋겠지만 잘 돼도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말씀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에서 다음 단계의 돈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 자영업 안에서. 근데 인셀덤은 사실 내가 아직 확신이 100% 없는 상황에서 이 인셀덤을 바로 점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무리하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러면 네. 궁금한 게 그거죠. 자영업에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돈을 그래도 내가 벌어봤고, 그 돈을 벌기까지 나름 고생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인셀점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뭔가 고민하고 뭔가 이제 선택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자영업도 돈을 버는데, 인셀덤으로 그거 하나를 그냥 단순히 건강하면은 우리가 좀 자영업을 좀 알바 쓰고 좀 순수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거기에 좀 초점 맞춰서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뭐 어떻게 회피하고 뭐 다른 업종으로 한번 그냥 다 갈아타보면 좋겠지. 약간 우리가 늘 그 농담하는 한번 바람 펴볼까? 내 기존 뭐 자영업 말고 다른 뭐 업종하고 바람 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점프하고 실제로 자영업에서 기존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잘 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네. 지금 제가 자영업 12년째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아이들, 대학생들 상대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네.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있을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3시, 4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나면 2시, 늦으면 4시. 뭐 시작할 때에는 오후 한 3시쯤 시작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눈만 뜨면은 나와서, 그러니까 하루에 아무리 일을 못해도 18시간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음, 대학교 상과 치킨집 같은 거 할 경우에 그때 그렇게 준비했을 때 노동력에 비해서 수익은 물론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어, 자영업을 하다 보면 테이블 단가를 따져요. 테이블 단가가 얼마나에 따라서 수익이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단 회전이 빨라야 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서너 시간씩 기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 가게가 유명하고 맛있다고 말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테이블 단가가 많이 생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8시간, 어떨 땐 20시간씩 일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음, 하는데도 뭐 천만 원 이상 넘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단가가 작으니까, 치킨 한 마리 가격 단가가 작으니까. 음, 근데 이게 아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저도 자녀들이 다 이 또래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난 아이들 너무 순수하고 좋아, 좋아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쉬지 아, 못하고 내 노동력의 대가에 비해서 내가 들어오는 내 소득이 뭐 1,000만 원 이상 벌어도 그게 그렇게 큰 건 맞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IT 쪽에 있고 외국 계열 회사도 있었고 큰 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식 수준이 내 아이들은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물에서 놀고 싶다라고 음,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저희 큰아이 같은 어,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에서 한 4년, 5년 있고 이제 캐나다에 한 1년 있다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좀 돈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제가 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그때는 음, 멋 모르고 일단 우리 아이 내가 잘 키워보겠다 하고 남편하고 둘이 결의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1,000만 원 이상씩 벌어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사실 만만치 않았거든요. 맞아. 외국 유학 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렇게 대표님처럼 어디다 자산을 굴리고 어디다 투자하고 막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알았어도 잘 몰랐고 뭐 만약에 고작 한다는 거는 이제 주식? 근데 그 주식도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도 좀 참 많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해됐어요.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